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특검 활동을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에도 불구하고 창업주 김범석 의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국회가 어떤 대응 방안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원내 소통 수석 부대표 맡고 계신 박상혁 의원과 전국 현안 천천히 찬찬하게 아주 짚어보겠습니다. 박상혁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상혁 의원입니다. 우리 박상혁 의원님은 또 변호사시기도 하고 자 재선 의원이십니다. 김포 을 지역구고요. 자 김포 을 지역구 뭐 지역 현안들도 많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그 김포가 많이 갑작스럽게 도시가 팽창한 곳이어서 항상 교통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김포에서부터 청량리까지 이제 30분대 주파하는 GTX급의 이 고속철도가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했거든요. 이게 조금 안착화되면 그런 부분이 해소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호선이라든지 인천 지하철 2호선이라든지 빨리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해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김포 시민들의 수건 교통 문제 잘 원활히 해결되길 바라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자, 이거 내란 전담재판부법 하기 전에 요거 하나 여쭤보고 본격적으로 질문 드려야겠다. 오늘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당명 개정과 관련해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어떤 취지였고 어떤 내용이었죠? 예, 뭐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은 1년 전, 즉 12.3 내란에 대해서 한 번도 공식적으로 사과하거나 이 문제를 정면으로 국민들 앞에 석고대지 한 적이 없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장동혁 대표는 아스팔트 그 후에 힘으로 대표가 됐고 그 이후에 윤석열을 면회하기도 했고 그리고 얼마 전 딱 12.3 1년 되는 날도 뭐 또한 의회 폭거에 맞서서 있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결국 국민의힘이 이제 내년 지방선거 앞에 두고 뭐 그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판가리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도 뭐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 또 뭐 이런 여러 당명으로 교체하고 지금 국민의힘까지 와 있는데 결국 그런 식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서 본질적인 문제를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는 그런 저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이름이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은 극우의 힘이 어떠냐 그러는데 전 극우의 힘보다 민정당이라고 민주주의도 없고 정의도 없으니 당연 미래가 없는 당, 민정당 어떤지. 1980년대 초반의 민정당도 떠올리면서 아니면 민정당의 후신이 민자당이거든요. 네네. 윤자당이라고 윤석열 자유당 어떨까 뭐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결국 국민의힘이 이 12.3 내란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와 국민들에 대한 자세 결국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은. 네. 자. 요즘 이제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내란 전담재판부법 수정안 이거를 이제 민주당이 이제 수정안을 며칠 전에 내놓고 이걸 23일 국회 상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판사 추천과 임명까지 외부 인사 배제한다. 2심부터 적용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골자입니다. 위헌 소지가 없어졌다고 보세요? 먼저 내란 전담재판법의 본질은 이번에 그 문영배 헌법전 재판관이 얘기하신 것처럼 내란이 지난 지 1년 동안 대체 단 한 건의 선고도 없었다. 뭐 여기서는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직위원이 윤석열을 구속 취소하고 또 5월 1일 대법원이 대통령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고 그 이후에 지지부진한 이 재판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 저는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예, 결국 그런 국민적인 여망 때문에 저희들이 재판법을 좀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국민적인 열망이 높습니다. 너무 불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담는 좀 과정 중에 있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다음 주에 본회의를 올릴 때는 그런 여러 가지 또 각계에서 주시는 또 좋은 말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하나하나 좀 담아서 저희들이 좀
위헌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완벽하게 좀 제거하고 혹여 왜냐하면 윤석열이 이것을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완벽하게 좀 제거하고서 법안을 상정해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네, 논란 소지를 어쨌든 없애겠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뭐 이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둘을 비교한 건데 내란 전담 재판부법 그다음에 대법원이 오늘 뭐 예규를 이렇게 제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 보니까 그 여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법은 위원회에서 그 판사 지정한 후에 사건 배당하는 구조인데 그 대법원 법원행정처 내놓은 신설 예규죠. 무작위로 전산 배당한 뒤에 해당 재판부 전담 재판부로 사후 지정한다. 이게 이제 차이가 있다고 하고 또 여당이 추진한 내란 전담 재판부법은 특정 사건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이거를 비난하는 쪽에서는 표적 입법이다 이런 또 지적도 하고 있지만 이번에 대법원 신설 외규는 국가적 중요 사건 이런 사건 유형 만들어 놓은 다음에 향후에 이거를 적용하기 때문에 더 위헌 소지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부터 답변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네네. 혹시나 이른바 이제 법률적 용어로 처분적 법률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네네. 지금 최종 수정안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란죄라든지 외환죄와 같은 경우 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네네.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일 경우에 재판부를 전담 재판부를 두어서 가령 뭐 성폭력 전담 재판부가 현장에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일반적인 전담 재판부의 형태를 띈 수정안을 좀 만들어서 네. 그런 걱정은 좀 없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시나 이게 특정 사건을 배당하기 위해서 임의 배당이 아니라 네. 이런 걱정들이 좀 무작위 있습니다. 배당이 아니라.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들이 전담 재판부를 여러 군데를 추천하면 네. 그러니까 여러 군데 재판부 중을 추천하면 그 중에 하나가 전담 재판부가 되고 영장도 담당하는 재판부가 있고 네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딱 골라서 뭐 저 재판을 맡긴다 이런 취지를 를 없앨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대법원이 뭐 예규를 발표했습니다만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근데 예규 이 발표문의 첫 머리는 저는 네. 조의대의 사퇴는 아니더라도 사법부의 석고 대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국민적인 불신을 만들어낸 이 사법부의 책임에 대해서 근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다라는 데에서 매우 좀 유감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국민들이 이 예규의 진정성을 믿을 텐데 그런데 예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자체적인 어떤 규율입니다. 그래서 네. 향후에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사건들과 관련되어서는 이번에 내란 전담 재판법으로 법을 통과하고 법원도 이런 입법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의 취지에 맞추어서 그런 예규를 제정하는 것이 좀 맞다, 순서가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제 23일 본회의 상정하겠다고 했더니 국민의힘은 아니 저 대법원 예규 나왔는데 그 법안 추진 취소해라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당내 강경파 의원들 오늘 김영민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외부 추천 빠져서 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이게 여전히 이제 불만인 나타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수정안에 골격을 뭐 조금 더 연구를 검토를 며칠 동안 더 하시겠지만 요 골격은 그대로 간다고 봐야 됩니까? 예, 법사위원들이 이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네. 고민의식과 문제의식은 제가 말을 한 것과 같은 동일한 취지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윤석열 쪽의 악용 가능성을 단 하나라도 제거하자라는 취지에서 외부 추천 인원 위원도 저희들이 내부로 전환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네. 이제 뭐 법관 대표자회의라든지 이런 조금의 그 안에서도 충분히 견제 장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담으려는 생각이고요. 네. 예, 그런 가운데서 이 대법원 얘기도 결국은 우리 그동안 맨 처음과는 다른 자세로 태도가 변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법원도 결국 그런 이 전담 재판부의 정당성을 전 인정한 전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번 22일 아마 이제 첫 본회의가 열릴 텐데 요 본회의 중에 상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요. 민주당에서 이제 대법원이 예규 내놓은 건 결국 그 전담재판부 필요성 인정한 것 아니냐는 거고
또 반면에 뭐 이런 관측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입법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떤 법원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뭐 독립성이랄지 이런 게 침해받지 않는다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이런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그 위헌법률 심판 뭐 신청 뭐 제청 이 부분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절차가 요구가 되면 헌재 이제 판단을 또 받게 되잖아요. 근데 자, 그거부터 요 얘기를 본격적으로 물어보기 전에 그 뭐 내란이나 외환 경우에는 그것과 상관없이 갈 수 있다. 그 법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것은 예. 그 헌법재판소 이렇게 지금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부가 예. 그런 위헌성이 있다라고 판단될 경우에 네. 받아들이고 결국 그것을 헌법재판소로 제청하게 되잖아요. 제청하면 예. 헌법재판소로 보냅니다. 네. 그러면 사건은 중단이 되고요. 이렇게 되는데 그 하나의 방법으로 혹시나 그런 악용 가능성이 있을까봐 헌법재판소법을 네. 개정해서 중단하지 않도록 뭐 이렇게 좀 취지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다소 무리가 있다라는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법은 뭐 일단 접어둔 거고요.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그다음에 법원도 이런 예규까지 내어놓는 상황이라면 네네. 그런 신청이 가령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도 저희들도 이 법의 완결성 그다음에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합헌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도 그것을 제청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청하게 되면 본래 이제 신속한 재판이 아주 중요한 기치 중에 하나였는데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는 그거하고는 좀 역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뭐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의 걱정 때문에 저희들이 예. 재판법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여러 의견도 듣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말씀도 들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네. 자문도 깊이 받았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지금 예규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역설적으로 뭐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처음의 태도와는 달라졌기 때문에 결코 제청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결국 이런 입법을 만드는 입법자의 국민의 대표인 입법자의 입법권을 사법부가 결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태클을 걸거나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야말로 정말 역사에 반하고 정의에 반하는 일이죠. 네. 제청하지 않을 걸로 본다. 지금 이렇게 좀 더 다듬어 놨고 조금 더 이렇게 다듬으면 법원이 아마 하지 않을 거다는 전망을 주셨고요. 만약에 그런 네. 사태가 온다면 결국 법원이 다시 지난 윤석열의 구속 취소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5월 1일 대법원 판결과 같이 결국 내란에 동조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겁니다. 네. 자, 주제를 살짝 바꿔볼게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그 요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자 특검 2개 쌍특검 법안 조만간 발의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여당의 입장은 뭡니까? 뭐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본인들의 공색한 처지를 뒤엎기 위한 정치 공세에 저희들은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어제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경찰이 아주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고 압수수색도 하고 있고 뭐 내일은 이 관련되어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전 장관도 경찰에 출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빠른 속도로 이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사의 결과들을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국민적으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 뭐 예전에 윤석열 검찰이 김건희 여사 봐주듯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많은 부분 믿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또 아시는 것처럼 검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얼마나 최근에도 많이 보셨습니다만 검찰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에서 입장도 내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견제와 균형 속에서 이 수사를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묶어서 질문드렸는데 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이 부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 경찰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뭐 최근에 보면 전재수 의원 그 압수수색하러 가가지고 국회에서 물론 뭐 우원식 의장 해외 출장 중에 약간 그 프로토콜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긴 했지만 저 과연 경찰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어떤 그 유력한 여당 정치인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의 시선이 국민들 사이에도 이제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자, 요 민중기 특검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한 3가지 정도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야권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양평 공무원 돌아가신 거. 그다음에 그건 이제 수사 강압 의혹이고 해서 최근에 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민중기 본인의 어떤 주가 의혹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한 8월 달에 어쨌든 민주당 의원들 금품수수 의혹 듣고도 여튼 4개월 동안 갖고 있었던 거 이것도 특검 대상이 안 된다고 보세요. 그 특검의 민중기 특검의 명칭도 그렇고 예, 이건 예.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등 관련 사건을 위한 특검입니다. 네. 그리고 특검은 말 그대로 검찰이 아닙니다. 거기에 필요한 수사 대상은 명확히 정해져 있고 그와 관련된 사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민중기 특검은 그 법에 따라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그걸 이첩하는 너무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야말로 만약 그걸 수사를 했다면 이 특검이 수사 범위를 넘어서는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네. 그다음에 어떤 좀 전에 얘기했던 몇 가지 개인적인 사건들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뭐 다른 차원에서 사정당국에서 수사를 하거나 또 네. 아마 고소고발도 돼 있을 텐데요. 뭐 그렇게 진행돼야 될 문제지 하나로 이렇게 몰아서 특검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니죠. 네. 자, 박상혁 수석께서는 어쨌든 통일교 그다음 민중기 이건 특검 대상이 아니다라는 설명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제 내란 전담재판부법 이외에 여당이 올해 아니죠. 이제 이번 그 12월 국회에서 좀 처리하려고 하는 주요 법안 같은 것들 좀 내란 전담재판부법 말고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것만 좀 설명해 지금 주세요. 아마 법사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해서 많이 고통을 받는 상황입니다. 네네. 지금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 이제 이런 뭐 유튜브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그 새로운 매체들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급속도로 전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을 논의를 해서 네. 아마 얼마 전에 이제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를 통과했고 오늘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어서 네네. 이 부분도 이번에 본회의에서 논의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야, 이 부분에 화가 났다는 분들 많던데 김범석 없는 쿠팡 청문회, 맹탕 청문회, 동문서답 청문회, 영어 듣기 능력 테스트 청문회, 국민 염장 지르기 청문회. 자, 아까도 제가 뭐 잠시 얘기했지만 김범석 왜 안 나왔냐고 그 미국인 대표한테 물어봤더니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매우 기쁘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자 어제 쿠팡 청문회를 한마디로 평가하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김범석 없는 쿠팡 이른바 청문회. 네. 외국인 바지 사장을 내세운 뭐 청문회였죠. 네. 거기다 한국말도 못해요. 뭐 이 박대준이 사퇴하고 나서 이 미국인 네. 대표를 내세울 때부터 예측이 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경향들을 보면 저희가 정무위에서 그렇고 네네. 이렇게 외국인 대표를 내세워서 사실상 시간을 소비하면서 뭐 이렇게 사실 국회의 입법적 과정을 방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정면에서 아주 단적인 예를 보여준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그 원내에서 논의한 결과 네. 이게 과방위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이 쿠팡의 핵심적인 소관 상임위가 여러 상임위가 있습니다. 이 택배와 관련되어서는 국토교통이고 네네. 그다음에 이 여러 가지 또 과징금 문제라든지 영업과 정지와 관련되어서는 또 제가 속한 정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예. 또 최근에도 문제가 국정감사 때 밝혀졌지만 노동자들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여러 상임위가 연합해서 청문회를 먼저 개최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고요. 네. 그래서 원내를 중심으로 이 상임위 간사들과 함께 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 국정조사까지 저희들이 네. 가게 된다면 예. 그런 필요성들을 좀 확인하고 해야 될 거로 저희들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과방위뿐만이 아니라 의원님 속하신 정무위, 그다음에 옛날에 환노위였는데 이게 이름이 바뀌었죠. 기후환경 에너지위원회. 예. 그것까지도 이제 뭐 과로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데. 또 쿠팡 노동자들 퇴직금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런 문제도 지금 물론 상설특검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필요한 또 특검까지도 저희들이 지금 다 염두에 두고 이런 연합 청문회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징금 이제 정무위라 그러셨는데 그게 매출의 10분의 1로 하는 그게 지금 3%로 되어 있습니다. 3에서 10%로. 예, 이번에 3%로 현재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며칠 전 저희들이 상임위를 통해서 10%로 지금 상향을 했는데 네. 일단 3%만이라도 제대로 하게 되면 이거 한 40조쯤 되니까 네네. 뭐 물론 그게 상관성 있는 매출이긴 합니다만 이 쿠팡은 대부분의 매출이 이런 배달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서 저는 대부분이 거기 관련된 매출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저희들이 상임위 과정에서도 상관성 있는 매출을 최대한 찾고 거기에서 최대한 과징금을 매기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네. 물론 10%로 상향해서 바로 소급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하더라도 그 액수가 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50조라 그래요. 매출이. 예, 뭐 전체 매출이. 그죠? 야, 그래서 이게 어떤 뭐 독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우월적인 시장 지배력. 뭐 독점은 아니어도 사실상 독과점의 형태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 경제를 어떻게 망칠 수 있는지를 저는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고 지금 이런 쿠팡을 대체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탈퇴하는 데 있어서 탈퇴하는 과정도 굉장히 어렵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독점 당국,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예민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물론 편리성도 있습니다만 이런 독과점 문제에 취약하다. 결국 그게 종국적으로는 국민들의 복리 후생에 큰 장애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약간 오만하다 그럴까요? 아나무인식 어째 국회를 무시하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거니까 그게 결국 그 우월적인 독점에 가까운 그 시장 지배력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이제 국회나 정부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정부부처 대통령 업무 보고가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논란도 좀 있긴 했는데 강유정 대변인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것이다. 모든 걸 이렇게 오픈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했거든요. 자, 박상혁 의원님께서는 생중계 업무 보고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저는 강유정 대변인이 잘 평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지금 저하고 우리 앵커하고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보이는 라디오가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진행됐을 때도 있었죠. 근데 그런 때에 비해서 보이는 라디오가 생기면 얼마나 더 부담스럽습니까? 저희들의 표정과 옷차림과 이런 것들도 다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로고 있는 거 다 이렇게 감추고 와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지죠. 결국 공개하고 이렇게 대중에게 알려진다는 것은 결국 한편으로는 뭐 홍보에 도움도 되긴 하지만 결국 종국적으로는 책임을 진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업무 보고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공직자들이 한 해를 준비하는가, 대통령한테 자신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한테 어떻게 보고하는가 이런 거를 생생하게 전 알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많은 예전에 대부분의 이제 업무 보고를 하면 그 장관이라든지 차관 이런 사람들 정도가 뭐 주요하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은 여러 공공기관도 많거든요. 뭐 국토부에도 공공기관만 해도 한 30개 가까이 됩니다. 큰 공공기관만 해도. 그런데 거기는 크게 몇 군데 외에는 아마 참여할 기회도 뭐 말할 기회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대통령이 하나하나 그런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시도 하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도 파악하고 결국 그 공공기관으로서도 굉장히 동기부여도 되고 자신들도 얼마나 큰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잘 알게 됐을 것이고 그것을 국민들이 지켜봤기 때문에 정말 저런 기관이 있었구나. 그러면 국민들은 또 한편으로는 과연 저런 기관이
과연 필요한가, 우리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매섭게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국민들에게 이런 효용감을 주는 장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과정에서 혹시나 개선해야 될 거면 또 개선을 해 나가면 되죠. 네네. 자, 그래서 이제 뭐 개선해 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크게 봐서 한 두 가지 점이 저기 이렇게 지적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굳이 저렇게 모욕 주는 것처럼 보이게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언론은 이 사람 언제 임명됐지 이거에 또 주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과의 그런 반박의 재반박 이런 것들이 또 조명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본질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탈모 치료제처럼 뭐 이게 건보에 적용이 되냐 안 되냐 했을 때 뭐 중증 질환 이것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한마디씩 이렇게 던지면서 이게 약간 국가의 시스템 이 부분에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툭툭 건드리는 그런 느낌을 든다. 이 두 가지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히려 그 공공기관장들이 대부분 정치적으로 임명된 분들이 많은데 네네.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들고요. 대통령은 임명되고서 지금 송미령 장관이라든지 네. 질병관리청장 같은 경우도 전 정부에서 임명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을 써서 네. 국민들을 위해 봉사시키겠다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역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통령 말씀대로 행정은 행정의 영역에서 네. 해야 될 것이고 본인이 그 자리에서 제대로 몰랐으면 사후적으로라도 그런 부분을 추가 확인해서 보고를 하면 되고요. 그런 부분을 대통령께서 평소 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 관련되어서는 어떤 뭐 그런 거죠. 뭐 조금 본질적인 거 말고 조금 작은 사안들을 너무 토론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이 쏠려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것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절박한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반드시 대통령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토론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국민적으로 환기도 하고 네.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또 필요하다면 더 보완하면 되니까요. 네네. 네, 그런 부분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질의하는 거 아무도 안 봤습니다. 네. 국회 방송이 있었지만 거의 안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선 때 있었던 예를 들면 양평고속도로 저희들이 질의하면서 네. 국민적인 관심들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송곳 질문하니까 뭐 저한테도 그렇고 많은 동료 의원들한테도 격려 문자 많이 왔었거든요. 네네.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게 이제 12.3 내란으로 이어졌는데 지금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국정 전반에 관심을 갖는 것 이게 저는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참정권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환단고기 발언 고 박진경 대령 서훈 취소 검토 지시 이걸 이제 역사 왜곡으로 규정하고 바른 역사 지키기 TF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자, 어떻게 여당의 대응 방안이랄까 어떻게 하실 걸로 보세요? 뭐 국민의힘이 또 코미디를 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의 영역에서 해야 될 일이고 대통령께서 발언하신 발언의 취지를 정말 왜곡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이 서양사 전공자이고 네네.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뉴라이트 사관으로 국민적인 물의를 빚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과연 동북아의 이 상고사 문제라든지 역사 문제를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였고요. 결국 그런 문제를 가지고 또 정치적으로 꼬아서 발목 잡기하고 대통령에게 딴지 걸려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네. 결국 막 특위만 만들고 특별한 행동을 하지 못할 거로 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원내 소통수석 부대표인 박상혁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